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우 네. 야야야. 우리 베트남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지나가면서 제가 계속 쳐다봤더니 귀엽게 생기셔갖고 쳐다봤더니 화장실 갔다 오면서 또 아는 체를 또 해주시네. 아유 참. 아유 오늘은 제가 호치민 시내에서 하노이로 지금 이동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시간을. 10시에 출발 비행기인데 지금 일찍 와갖고 8시 지금 8시 43분 지금이 8시 43분이네요. 이제 하노이를 가는 이유는 하노이 쪽에서 지금 이제 가구나 이제 좀 이렇게 예스럽게 만든 나무가 좋은 게 많아서 이제 스툴이나 벤치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미 주문을 해놨는데 이제 샘플 개념이라 제가 가서 또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미 며칠 전부터 이제 샘플을 다 만들어놨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샘플을 확인한 다음에 오더를 하는 거죠. 몇 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구정이 가까워 오니까 구정 이후에 이제 다시 가서 갖고 오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짰고요. 지금 뭐 우리 선배도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 저하고 이제 술도 며칠 먹고 해봤는데 뭐 지금 다 어렵잖아요. 다들 어렵잖아요. 우리 선배도 기가 다 빠지고 지금 모든 게 집도 날라가고 모든 게 다 그래갖고 제가 술을 한 잔 사주면서 이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의지가 많이 상실이 됐어요. 의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하늘에서 없는 황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지금 그걸 빨리 타파하고 자력갱생으로 가서 예? 독고다이는 아니더라도 자력갱생이 답입니다. 지금은 누가 도와줘요. 다들 힘든다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갖고 있는 총알 떨어지면은 어디서 짜장면 배달해야죠. 뭐 지금 뭐 이런 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갖고 지금 몇 가지 계획이 있는데 캄보디아 쪽에 이제 뭐 전에 동영상 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거는 하면하고 말만 말고예요. 뭐 걔네들한테 내가 뭐 아쉬울 것도 없고 그건 내가 볼 때 뭐 금을 숨겨진 금을 찾아도 문제고 같이 찾아도 문제고 못 찾아도 문제고 괜히 위험 부담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앤틱이나 빈티지 용품을 이제 주로 갖다 파는데 제작도 하고 지금 약간 이 생활용품 쪽으로 예전에 제가 하려고 그러던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은 또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제 얘기를 듣고 또 그런 걸 또 추진할 수 있으니까 당장은 얘기 못 해드립니다. 이게 캔슬이 났을 때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셔갖고 하시든지 마시든지 하시고 그래갖고 지금 그거 그리고 또 하나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 중고 나이키의 운동화,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푸마 이런 운동화를 수입하는 그런 필리핀에서 수출을 하던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던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뭐 필리핀 시장이 굉장히 안 좋나 봐요. 거기 나가던 신발이 못 나가고 좀 다른 데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물건의 퀄리티를 먼저 봐야 되니까 물건 뭐 지금 바이어를 제가 만나갖고 너 이거 살래 말래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우선 물건 먼저 확인하고 물건을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이제 그것도 또 어느 나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또 태국이에요. 태국에 가면은 그 바이어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다 정보거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루트들은 다 제가 혼자 찾아낸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뭐 일본 뭐 다 혼자 제가 가서 만들어낸 거고 제가 혼자서 술 먹으면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술 사주면서 거기서 체류하면서 체류비 또 돈 들어요. 그러면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알려주세요.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입에다 갖다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뭐 어디 가보세요 이러잖아요. 안 가요. 나는 옛날에 그 한국에서 구제 청바지 리바이스 이런 거 유행할 때 캐나다를 혼자 간 거예요. 그래갖고 한인회 회장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그분 차를 얻어 타고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워낙 캐나다가 또 넓기 때문에 어딘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냥 혼자 가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갖고 거기서는 뭐 그냥 뭐 중고 매장 뭐 이런 데 몇 군데 들렸다가 그걸 뭐 이제 못 찾았죠. 뭐 찾을 수가 없지. 그때 당시에 뭐 인터넷에도 뭐 찾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몰랐는데 이제 중고 매장이라면 엄청 이 공항 로비처럼 커요. 막 엄청 커요. 그쪽에는. 근데 제가 찾는 아이템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갖고 어쨌든 그 캐나다 그때 당시 한인회 회장님이 밴쿠버 한인회 회장님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제가 좀 맛있는 것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을 도움을 한번 줬었대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공항에서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한국 아줌마가 어린 아들내미를 데리고 이제 있는데 칭얼거리니까 아줌마가 때린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자식이니까 때렸겠지. 근데 그쪽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자식 때리는데, 애 때리는데. 그러니까 신고를 당해갖고 이 여자가 구금을 당하고 분리조치가 된 거예요, 애기랑. 그래갖고 한인회 회장님한테 연락이 와갖고 그 양반이 가갖고 도와줬는데 그거를 거의 한 달 동안을 일을 봐줬답니다. 그거를. 여자는 막 애 찾으려고 노력하지. 근데 되냐고 얘기도 말도 잘 안 통하고. 거기다가 저 법이 따로 있는데 캐나다 법이 따로 있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해결해갖고 그야말로 마음적으로 이렇게 호소를 하고 막 이래갖고 그 여자를 갖다 애랑 같이 다시 만나게 해줬는데 이 여자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한국으로. 하도 정내미가 떨어졌겠지. 자기도 무섭고 그랬겠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한인회 회장님은 인지상 정상 찾아와서 인사라도 하고 돈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 걸 그거 줘도 안 받게 생겼더라고요. 그 한인회 회장님은 딱 인품이 벌써 됐더라고요. 내가도 그렇게 그 양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양반이 가는 그 스타벅스 그때 당시에 와이프랑만 가는 스타벅스를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마음 터놓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 한인회 회장님이 한국 사람들한테 질려버린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도망 나가듯이 나갔겠지만은 나간 그 결과 한 달 동안 도와주신 한인회 회장님은 내가 이게 뭔가 자괴감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가니까 저도 이제 멀리 떼어놓고 처음엔 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터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을 여셔갖고 저하고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그 한인회 회장님 그 차를 기름 넣어준다도 싫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다가 제가 그걸 못 찾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인터넷을 보니까 태국에 중고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태국말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한마디 알고 간 거예요. 태국말로 청바지가 깡깽이라고. 깡깽. 그래갖고 방콕을 간 거예요. 방콕 공항에 내린 거예요. 내려갖고 택시를 타고 방콕 수완나폼인가 거기를 가갖고 내려서 방콕 시내로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것도 또 눈탱이를 맞고 갔네. 뭐 다 눈탱이지 뭐 처음 모르면 다 눈탱이에요. 그래갖고 그 방콕에 무슨 호텔이라고 데리고 갔는데 뭐 호텔 안에 그 가구가 있는데 문 여니까 문이 두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해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걸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그냥 손님들이 알아서 쓰라고 고치지도 않고. 근데 1층에 보니까 거기 안내하는 애들이 여자애하고 남자애들이 있는데 태국 맥주는 막 엄청나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옛날 돈으로 500원짜리 그 제일 큰 1리터짜리인가 코카콜라 그만한 사이즈가 있는데 맥주가 그렇게 커요. 그래갖고 한
제가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8, 9만 원어치 맥주를 제가 사준 거예요. 그래갖고 나 깡깽이 뭐하러 왔냐고 물어보길래 나 깡깽이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저쪽에 가보라고 내일 아침에 자기네들이 택시 불러준다는데 그것도 또 눈탱이야. 그 차를 타고 다음날 그 택시를 타고 버스 정거장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고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버스 정거장에서 내리니까 한 6, 7시간 간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네. 내리니까 아무것도 없길래 이거 길에서 무슨 뭐 저거 후성기 파는 아줌마들이 있길래 깡깽 이랬더니 저거 뚝뚝 타고 어디를 가려는 거예요. 딱 가니까 거기 가자마자 얼굴 검은 애들이 캄보디아 애들이에요. 태국 땅인데 캄보디아 애들이 딱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청바지 사러 왔냐고. 그렇다고 자기가 청바지만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갔어요. 다 커미션이에요. 커미션. 나 진짜 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청바지가 한 짝에 100장이 들어있는데 A, B, C 그레이드가 있어요. A 그레이드는 좀 쓸만하고 그 중에 이제 몇 퍼센트가 좋은 게 나오고 이제 그런 정도예요. C 그레이드는 거의 막 찢어지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사이즈도 안 좋고. 근데 그거를 사는 데 있어서 A 그레이드를 이제 사는데 3달러예요. 그러니까 100장이면 300불이지. 아니 300달러지. 그리고 300달러짜리를 사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한 장에 3불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새끼가 이 캄보디아 놈이 이제 제가 그 판매하는 사람들도 영어를 모르고 그 사람들도 캄보디아 사람들인데 판매하는 사람들도 뭐 영어를 모르고 나는 또 캄보디아 말을 모르니까 얘가 중간에서 이제 지금 말을 전하는데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3달러짜리를 7불, 8불을 막 불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3달러에 팔아줘도 얘가 커미션을 먹는 상황인데 7불, 8불을 갖다가 불러버리면 나는 1불, 2불, 3불 그렇게 깎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시간이 또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8불이다 그러면 3달러 가고 5불이잖아요. 뭐 3달러나 2달러나 5, 6불인데 거기서 얘네 판매하는 애들보다 커미션맨이 더 처먹는 거 아니에요? 3달러만 팔아줘도 남는데 2달러, 3달러가 남으니 그냥 다 남는 거죠. 근데 거기서 청바지를 제가 그때 당시에 5만 불어치를 샀어요. 그러니 돈이 얼마겠냐고. 모든 게 다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도와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태국에 그때 당시 갔을 때 제가 장안 생각하면은 지금도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나요. 나를 갖다가 전담마크를 시켜요. 가격을 알까봐. 그러니까 호텔 앞에서 애들을 갖다가 그 커미션맨이라는 새끼가 애들을 갖다가 거기서 나를 갖다가 감시를 시키고 내가 나오면 또 전담마크를 시키고 어디 못 가게. 가더라도 걔가 보낸 똘마니들인 거 아니까 다른 가게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딱 시간 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사람 다음에 혼자 오라고. 딱 그러는데 그 말 하는 와중에 그 말 하는 와중에 이 새끼가 딱 나타나니까 업주가 딱 문을 돌려. 왜? 다른 케이스, 다른 손님이 왔을 때 안 데려오면 자기네들도 손해니까 그의 눈치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내갖고 제가 캐나다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청바지를 파는 데를 찾았어요. 그래갖고 한때 청바지를 엄청 수입했었죠. 근데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막 경쟁이 장난 아닌 거예요. 많이 오는 건 아니고 그 대상들이 많이 왔지. 그때 막 1억 원씩 막 갖고 오고 막 그랬던 때인데 10만 불씩 막 갖고 오고 물건을 사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태국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지. 근데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 무슨 월드구제인가 그 형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 사람도 물건을 크게 수입했었어요.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런 건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이렇게 오늘 썰을 겠다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많이 푸네요. 그분이 여기다 10,000불, 여기다 10,000불, 여기다 10,000불 이렇게 나머지 물건 사고 남은 4만 불을 갖고 그날 저녁에 가라오케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10,000불을 꺼내갖고 여자 머리에다 탁탁탁 치면서 장난을 친 거예요. 네, 술이 채갖고.
그러면서 이 여자랑 같이 2차를 나갔는데 이 여자가 돈이 있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형님은 좋다고 또 2차 나가서 이제 뭐 저 뻘짓거리 할 생각으로다가 기분이 나니까 먼저 들어가서 샤워를 했는데 딱 자고 샤워하고 딱 나왔는데 이제 여자애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목이 타니까 물을 마신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그러고서 일어나 보니까 다음 날인 거예요. 그 여자애는 없고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는 돈이 딱 생각이 나갖고 딱 찾아보니까 그나마 하나밖에 안 갖고 온 거예요. 한 묶음밖에, 10,000불밖에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10,000불을 갖다 잊어버린 열이 받아갖고 다행인 거지. 그나마 10,000불만 갖고 왔으니까 열이 받아갖고 거기 있는 물을 또 목이 타지, 또 목도 타고 막 열도 받고 오니까 물을 또 먹었는데 하루 저녁을 더 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형님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을 때 물에다 약을 탄 거예요. 그래갖고 약을 타갖고 이 형님이 이틀을 갖다가 잠을 잤답니다. 거기서. 그 형님 그냥 골 때린 일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뭐 그분은 잘 모르시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느 날 그 형님하고 이제 한국에서 있는데 나한테 태국 형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하고. 그랬더니 야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야 그 월드구대 장형님, 장씨거든. 장형님이랑 닮은 애가 그 태국 그쪽 동네에서 나왔어. 얼굴이 똑같아 그러는 거예요. 딸내미래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똑같은 애가 나와요? 그때 야 그 형님이 거기 가라오케를 많이 갔잖아. 거기를 그 2차를 많이 나갔잖아. 그 여자들이랑. 근데 그 태국에는 저기가 안 되나 봐요. 그 저 낙태 수술이 안 되나 보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형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얘기를 해줬더니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그런 애가 왜 내 얘기냐고. 그래갖고 형님 뭐 들려오는 얘기를 해준 것 뿐인데 내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성질 나갖고 그냥. 그러고 있더니 얼마 후에 거기를 혼자 간 거예요. 그래갖고 애 확인하고 왔대요. 하여튼간 그 인간이 얼마나 개념이 없고 저기 하냐면요. 그때 당시 청바지를 막 고르는데 캄보디아나 이런 애들을 갖다 써요. 근데 그 더운 나라에서 자기 청바지 골라주는데 물을 자기 혼자 몇 푼이나 한다고 물을 자기 혼자 사서 처먹고.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랬대요. 형님, 애들도 더운데 물 좀 한 잔 먹으면서 하라고 좀 사주지. 형님만 먹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이거 뭐 돈 다 주는데 그 돈으로 사 먹으면 돼. 나한테 왜 저거까지 사주라. 이런 미친놈. 에휴, 아주 골 때리는 인간입니다. 저도 몇 번 트러블이 있었어요. 아주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진짜 잘못 배웠고 인생 잘못 살았어요. 가정교육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세상을 이상하게 보더라고. 같이 살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하여튼간 뭐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많이 그쪽에서 한국 사람들도 알고 했었는데 서로 뒷담화하고 서로 욕하고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태국 애들한테 이 장형님은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 거기 노이라고 있어서 노이. 얘가 진짜 대성한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건설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근데 얘가 처음에 그 태국 짜뚜짝인가 태국 방콕에 있는 구제시장이 있는데 짜뚜남 거기서 원래 저기를 했었어요. 노점을 했었는데 한국 사람을 만나갖고 거기서 장사를 잘했어요. 한국 사람을 도와갖고. 그래갖고 한국 사람이 막 많이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김 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동생이 쌈이라고 있었는데 그 쌈은 자기가 돌보지도 않고 그 노이만 갖다가 하니까는 걔네들끼리는 한국 새끼들끼리는 저러는구나. 지들끼리는 안 도와주고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노이가 거기서 시장에서 좀 파워가 생긴 거예요. 물건도 막 캐나다, 미국에서 막 그 김 사장이 막 보내고 막 이러니까. 그러더니 그 장이 또 가갖고 걔랑 또 트러블이 있었던 거예요. 노이랑. 근데 노이가 거기 경찰이고 뭐고 다 알건 걔가 또 상납까지 많이 해요. 돈 상납까지. 그러더니 그때 당시 50,000불어치가
그 시장에서 5만 불어치가 이제 그 해운회사, 방콕에 있는 해운회사로 들어가는데 이 트럭 기사한테 산 영수증을 갖다 첨부를 해갖고 줬어야 되는데 영수증을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처가 없다고 그래갖고 다시 그 경찰들이 그 차를 뺏은 거예요. 뺏어갖고 그 5만 불어치 산 거를 3만 불에 팔아버렸답니다. 3만 불에. 그 장은 못 먹은 거예요. 자기 거 다 뺏긴 거예요. 그거를 그 소스를 누가 줬냐? 노이가 경찰한테 줘갖고 다 뺏긴 거예요. 노이가. 그러니까 노이한테 밑보인 거지. 완전 밑보인 거예요. 아, 많이 당했어요, 그 형님. 그리고 이 파키스탄 사람이 태국에 있는데 태국에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태국말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그 형님 밑으로 들어가갖고 전담 마크를 하는데 한 번 그 장 형님이 왔다 들어가면 그 파키스탄 애가 한 번 왔다 가면 2만 불에, 10,000불에서 2만 불을 먹는답니다. 알게 모르게. 주는 게 아니고 지가 먹는 거예요. 해 먹는 거지. 아유, 진짜 아주 골 때리는. 아니,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갖고 그 양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이런 시행착오와 눈탱이와 그야말로 수업료를 주고 배운 그런, 뭐 아직도 수업료는 줄 때는 더 많죠. 아직도 모르는 데가 많으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저 하노이를 또 올라갔다가 또 며칠 일 좀 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맞는 게 거지도 벗은 거지보다 입은 거지가 더 얻어먹는 거고 거지도 돌아다녀야 얻어먹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뭐 저 깡통만 들이대고 있으면 누가 그걸 먹을 거를 그렇게 갖다 줍니까? 돌아다니면서 대문도 두둥기고 각설이 타령도 하고 그래야 주는 거, 뭐 먹을 것도 생기는 거지. 예? 입은 거지, 벗은 거지보다 입은 거지가 또 더 얻어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저 항상 그거는 진리예요. 내가 보니까 진리. 안 될수록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녀야 사람도 만나고 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정보도 얻고 하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무슨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뭐 가만히 앉아서 무슨 뭐 기성품 같은 거에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사면 되지만 이거 아가씨들 보세요. 저 베트남 아가씨들 참 이뻐요. 아무 옷이나 입혀놔도 다 잘 어울리고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그냥. 아유, 하여튼 제마타디 우리 인도 분들도 내가 여기서 전에 몇 달 전에 인도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 그때가 인도의 최고 이상 기온 55도까지 올라갔을 때까지 가갖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55도를 처음 경험해봤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좀 며칠 동안 저 가서 일 좀 보고요. 그래서 다시 호치민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일 좀 정리하고 또 한국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해결하고 다시 계획을 짜서 다시 나와서 해야죠. 뭐 지금 뭐 좋은 일이 좀 터질라는지 안 터질라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망해도 뭐 죽기 전까지는 돌아가는 게 인생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또 좋은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세요. 뭐 베트남이나 뭐 사업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아는 한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 거 말고 다른 거 뭐 음식점이나 뭐 이쪽에 뭐 무역하는 거나 뭐 이제 사업이나 뭐 그런 것 정도 물어보고 그냥 앉아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기본적인 거는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있으면 비오는 시간이 오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영상을 줄이고 또 한번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 충성 필수 충성.